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그 원인이 비만 혹은 과체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마른 체격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어트를 하시냐 여쭤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을 줄여야 치료가 잘 되고 생리가 좋아진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성질환 전문 자궁난소 치료중심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임기 여성의 약 10%, 즉 10명당 1명 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돼가지고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아예 생리가 없고요. 그 외에도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비만, 여드름, 탈모, 그리고 몸에 털이 많고 굵어지는 다모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예방을 하고 발견이 된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면 그 원인이 비만 혹은 과체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의 어떤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비만으로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먼저 연구되고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 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됐겠죠. 연구 결과 비만한 여성이 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서구권 백인 여성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의 관계가 상당히 높아서 비만이 주된 원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구권과 동양권은 어떤 인종적인 차이, 그리고 식생활 차이 때문에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동양인 여성들에게서 비만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관계가 생각만큼 두드러지게 깊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10년이 넘게 여성질환을 치료해 오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내원하신 20대 환자분들을 무작위로 추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100분 중에 8분 정도가 비만에 해당이 됐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20대 여성 비만율이 약 12.5%인데 전체 비만율보다 오히려 낮은 거를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이 꼭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마른 체격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어트를 하시냐 여쭤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체중을 줄여야 치료가 잘 되고 생리가 좋아진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검색해보면 항상 비만 혹은 인슐린 저항성 이쪽에만 연관시켜가지고 설명하는 조금 잘못된 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생리불순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 중에서 비만은커녕 오히려 마른 체격의 저체중 중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난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을 늘려야 돼요. 이분들은 어떤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정량의 당분을 섭취해서 어느 정도 체중을 늘리는 게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은 동양인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과체중의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을 감량해야 이 질환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비만 이 하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것은 아니고요. 난소의 정상적인 배란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하실 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가면 무조건 비만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격히 체중을 감량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사실 급격히 체중을 빼려면 본질적으로는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영양 공급을 최대한 중단을 하고 이렇게 살을 급격히 빼면요, 생리가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먹을 걸 먹어가면서 천천히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이 기준이 한 달 이내에 본인의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본인 체중의 5% 이상을 한 달 이내에 빠른 속도로 감량을 하면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면서 생리가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요요 현상도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저는 환자분에게 보통 한 달에 3kg 이상은 빼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속도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만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실 치료가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때문에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상태 파악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정보들은 저희 한의원 채널에 따로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여성 질환은 미리 알고 최대한 빨리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